밥 한 공기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수입니다. 84세 의사로 살아온 지 55년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환자 곁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진료는 그만두었지만 하루하루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며 여전히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방송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밥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한 공기, 그게 당신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되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충격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경북 문경에 사는 74세 김태용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화를 하실 땐 목소리가 떨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진료실에 들어오셔서는 한마디로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자꾸 붓고 숨이 가빠요.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고 이제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그렇듯 차분하게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152, 당화 혈색소 7.4, 콜레스테롤 265, 혈압은 158에 96, 이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함께 드시고 계셨지만 수치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 밥은 어떻게 드세요? 예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밥이요? 쌀 2컵 정도 한 번에 지어서 냉동해 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요즘 다 그렇게 먹지 않나요? 이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드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이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결정적인 원인이란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동해 놓은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신선한 밥보다 무려 4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데운 밥에 변성 전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전분은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결국 간, 췌장, 혈관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이런 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 수익이 줄고 제약회사의 매출도 감소하니까요. 저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지금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밥을 바꾸면 병이 바뀝니다. 그리고 밥을 바꾸는 건 아주 쉽습니다. 김태용 어르신께 저는 특별한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직접 환자들에게 써온 밥의 비밀이 담긴 건강 처방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밥을 바꾼다고 병이 나아진다고요? 그 의심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사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임상 사례도 모두 있었고 실제로 밥을 바꾼 분들이 겪은 놀라운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계속 드시되 밥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아무 돈도 안 들고 아무 고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밥 짓는 방식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저의 방법을 따라 한 끼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릴 때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스푼 넣고 귀리를 한 스푼 섞고 밥이 다 지어진 후 강황가루를 티스푼 하나 넣고 밥을 30분간 식힌 다음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셨죠. 그렇게 3주 후 다시 만난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21, 혈압은 138, 당화혈색소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단 3주 만에 변화였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고 계셨지만 밥 하나만 바꾼 것으로 이렇게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고 그분들 또한 차례차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값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밥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밥을 짓느냐입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건강의 비밀, 이제는 여러분도 아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이 원리를 확인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건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이 밥상이 약국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태용 어르신의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자신이 체험한 변화를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분들도 며칠 지나지 않아 1명, 2명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단지 내에서 이른바 건강 밥짓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김어르신, 얼굴이 환해졌어요.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은 김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사실 밥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은 단지 제 신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 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경기 이천에 사는 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정 할머니는 68세, 당뇨 진단을 받고 13년 동안 약을 드셨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혈당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늘 그렇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부터 바꿔보세요. 귀리를 한 스푼 섞고 식초 한 스푼을 물에 넣어 쌀을 불리고 밥이 다 되면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넣고 잘 섞은 뒤 30분간 식혀서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5달이 지났을 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3에서 6.7로 떨어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충북 청주에 사시는 71세 박종선 어르신은 심장 질환으로 약을 4가지나 복용 중이셨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잦아졌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분께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밥을 바꿔보세요. 약이 아니라 밥에서 시작합시다. 그 후 3개월.
박 어르신은 혈압이 160대에서 125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면서 심장약 2가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또렷해졌고 걸음걸이는 다시 활기찼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이 바뀌니까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쌀을 씻고 무엇을 넣고 어떤 순서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밥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식힌 후 다시 데운 밥을 6개월간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하고 염증 수치는 25%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23%나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델리 의대는 강황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평균 혈압을 12%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죠. 식초의 효과도 놀랍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평균 23%나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정보를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송조차 이런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 프로그램 광고 수익의 무려 67%가 제약회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이 진실을 말하길 주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은퇴한 몸이고 이제는 더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제 삶의 후반부를 진짜 정보를 전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오늘도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멈춰주세요. 그 밥이 바로 당신의 장기와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쌀을 불릴 때 식초 1스푼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엔 귀리 1스푼, 밥이 완성된 후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식히고 다시 데우는 것. 이 4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을 살리고 피를 맑게 만들 것입니다. 이건 단지 의학적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선생님, 약을 줄였어요. 선생님, 살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약을 줄인다는 건 단지 복용량을 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달라졌다는 뜻이고 매일이 조금 더 희망적이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께 밥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9세 이명자 할머니는 13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고 눈에는 망막 출혈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에 잠에서 깰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부터 바꿔보시죠.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를 1스푼 넣고 귀리를 섞고 밥이 다 된 후 강황가루를 넣어 30분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셨습니다. 넉 달 후 인슐린 주사를 끊었고 신장 기능도 52%까지 회복됐으며 망막 출혈도 멈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충남 서산에 사는 74세 조인철 어르신은 8년간 당뇨약을 드셨지만 혈당이 잡히지 않고 혈압도 늘 불안정했습니다. 체중도 늘고 있었죠. 그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 한 공기만 바꿔보세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중이 9kg 줄고 당화 혈색소는 8.9에서 6.2로 낮아졌으며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밥이 바뀌니 살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은평구 김옥자 할머니는 고혈압약 3가지를 1가지로 줄이셨고, 전북 정읍의 박동수 어르신은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성우 할머니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밥의 질과 방식이 몸을 바꿨고 결국 삶을 바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소 하던 밥짓기에서 몇 가지만 바꾸는 거죠. 쌀은 정백미 대신 현미나 50% 정도만 도정된 쌀을 쓰고 쌀을 불릴 때 천연 식초를 1스푼 넣습니다. 물 2컵에 식초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귀리, 보리, 검정콩 같은 잡곡을 쌀 1컵에 1스푼 정도만 섞습니다. 밥이 다 된 후 티스푼 하나 분량의 강황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갓 지은 밥은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완전히 식혔다가 약한 불로 다시 데워주세요. 이 간단한 4단계는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밥은 그대로인데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돈 들잖아요? 아닙니다. 귀리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몇 달을 쓰고 강황가루도 하루 1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천연 발효 식초도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값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약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치료법입니다.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내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밥 짓는 동안 감사한 마음을 함께 담아보세요. 인도의 연구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음식에 영향을 준다는 실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밥은 그 구조조차 다르게 나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마음은 몸에 영향을 주고 음식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식초 1스푼, 귀리 1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식혔다. 다시 데운 밥 1공기. 이 4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장을 살리고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수천 번의 진료보다 수십 번의 약보다 강한 힘이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해 왔습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밥은 원인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도 오늘도 당신은 밥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 그 밥을 약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바꾸고 몸이 바뀌는 경험을 하신 뒤에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밥은 알겠는데 그럼 반찬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약처럼 바꿨다면 이제 그 밥 옆에 놓이는 반찬 역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중심이고 반찬은 조력자입니다. 밥이 혈당과 장을 책임진다면 반찬은 혈관과 면역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찬이 건강을 살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우선 반찬의 기본은 단순함입니다. 화려하고 짜고 기름진 반찬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념으로 조리한 제철 식재료. 그것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밥 옆에는 무조건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놓으세요. 생채소든 데친 나물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나물, 오이 무침, 양배추찜, 콩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 채소들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며 식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꼭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다만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고기 대신 삶거나 찐 고기 또는 구운 두부나 달걀찜 같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매우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단, 생선은 구운 것보단 조림이나 찐 형태가 좋습니다. 기름을 적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 많은 분들이 국을 꼭 드시는데 이 역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국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된장국처럼 맑은 국물에 채소만 넣거나 멸치 다시마 육수로 국물을 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끓이면서 다시마는 너무 오래 넣지 마세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김치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익은 물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짜지 않으면서 입맛도 살려줍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김치를 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젓갈과 소금이 과하지 않은 형태로 드시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는 습관 대신 먼저 채소 반찬을 몇 젓가락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성인병센터 연구팀은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화혈색소가 0.7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숟가락을 들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밥상은 내 몸을 살릴 수 있는가? 이 반찬은 나의 혈관을 위한 것인가? 내 몸이 고마워할 만한 음식인가?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돈으로 사려 합니다. 좋은 약, 좋은 병원, 좋은 보험.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한 끼를 대충 때우는 대신 식초에 불린 밥, 귀리 섞은 밥, 강황 넣은 밥을 지어보고 거기에 된장국, 나물 반찬, 삶은 달걀 하나만 더해보세요. 점심은 식당에서 사 먹더라도 저녁만큼은 꼭 집에서 지은 밥으로 내 몸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치를 바꾸고 얼굴빛을 바꾸고 하루의 피로도를 줄이고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바로 생활이었고 그 시작은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밥상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당신은 어떤 밥상을 차리시겠습니까? 그 밥상이 약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병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수천 명의 변화를 보아왔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안에 이렇게 깊은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조금은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 마음까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요. 이 영상을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셨나요?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겠죠. 공감되셨다면, 그리고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의 진실들을 조용히 정직하게 전해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